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문재인이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 한국에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했던 그 간첩악 신영복이가 과연 누구인가를 오늘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인해 봐야 문재인이가 연설할 때 저질렀던 그 무시무시한 죄가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통역당 사건, 즉 통일혁명당 사건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1968년도 얘기입니다. 그건 박정희 정부 시절 얘기입니다. 그때 중앙정보부 중정에서 발표한 지하당 구축 사건입니다. 북한에서 지하당을 구축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즉 북한이 남조선 해방이라고 하는 걸 그 목표를 위해서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지하당을 구축하려다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158명이 검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60년대의 최대 공안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범 김종태를 비롯해서 신영복까지 주범들이 거의 다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신영복입니다. 실제로 통역당은 뭐냐면 김종태, 그러니까 통일혁명당의 당수에 해당되는 김종태가 월북을 해서 김일성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게 사실이고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그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통역당 사건은 당시 중정부장으로 있던 김영욱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흥미로운 거는 고문 수사가 이루어졌다, 조작이 이루어졌다,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따위의 시비가 눈꼽만큼도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사건이 100% 진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종태를 포함해서 이문규, 김진락 등 통역당의 머리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사형 선고를 받는데, 자, 김종태의 통역당 당수 김종태의 사진을 2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사진은 이게 거의 흔치 않은데 이게 2개입니다. 자, 오른쪽 방청석의 오른쪽에 있는 모습, 산적 두목 같은 게 바로 김종태입니다. 김종태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이걸 봐도 수염을 기른 모습이 영락 없는 임꺽정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럼 신영복은 누군가? 신영복 사진을 2장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신영복의 개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김종태에 비해서 영락 없는 딸깍발이 샌님 같은 얌전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은 신영복의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경향신문 보도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신영복과 김종태는 이만큼 스타일이 다릅니다. 신영복은 누구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 육사에서 교관 노릇을 하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약간 감형이 됩니다. 즉 당시에 신영복은 통역당의 최고위급이 분명하지만 정확하게는 넘버 3, 넘버 4쯤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 책임비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영복이를 바로 간첩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오바입니다. 근데 훗날 전향했다고 해서 풀려난 그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부터 신영복은 그야말로 거물 간첩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 그 신영복이를 대단한 지식인으로 국민들이 떠받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영복은 간첩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미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신영복이를 더할 것도 빼할 것도 없는 간첩 신영복이를 굉장한 지식인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저는 지난 30년 동안의 대한민국 사회가 거의 미쳤다라고 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을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신영복 외에 2사람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라 여성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입니다. 그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을 패키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탤런트 영화배우인 문근영이라고, 옛날에 국민 여동생이라고 얘기했던 문근영이의 외할아버지 윤학진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통역당 사건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선 박성준의 경우는 통역당 내부에서 직함은
청년 조직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자는 81년도에 출소를 한 다음에 복역을 10년 정도 한 다음에 일본하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자, 박성준이의 독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전형적인 빨갱이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이랑 함께 찍은 사진도 보셔도 박성준이 얼굴 표정에서는 우리가 뭔가 개운치 않은 모습이 읽혀집니다. 그 박성준이는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포장을 하길 즐겨합니다. 평화주의자가 뭡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민주당 이재명을 두고서 천주교를 포함한 얼간이 같은 지식인들이 민주당을 이성적 평화주의 세력이라고 포장을 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다. 박성준이도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포장을 합니다. 문재인 그 작자도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박성준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신은 마르크시즘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뺀질거리기가 아주 짝이 없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포장을 하고 동시에 사상적 정체성은 마르크시스트라고 하는 데다 방점을 둡니다. 이런 박성준이가 물론 올해 1월 달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이미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명백한 통역당 간첩 거물인 박성준이한테 우리는 이미 무죄를 선고한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이가 신용보기를 가지고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근영이와 윤학진, 그의 외할아버지 윤학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선 윤학진이의 장례식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장례식 사진을 보면 이건 무슨 굉장한 사상가 대접을 합니다. 명백히 빨치산 출신이고 통역당에서 활동했던 간부인 윤학진이를 가지고 무슨 굉장한 통일운동가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 옆에 아름다운 문근영의 이미지하고 매칭이 안 되지만 둘은 한 덩어리로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윤학진이를 아무런 문제없는 인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예전에 20년 전에 조선일보가 탤런트 문근영이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외할아버지 윤학진을 슬쩍 언급하면서 통일운동가라고 포장까지 해줍니다. 그 윤학진이가 통역당의 한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용복이, 그리고 박성준, 한명숙의 남편, 윤학진, 문근영이의 외할아버지, 이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역당은 뭐냐? 임진왜란 시절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박성준, 신용복 이런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역당은 사건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마도 문재인은 신용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더 가속화시켰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김일성이는 통역당의 수계 김종태를 엄청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자가 사형을 당하자 김일성은 그에게 영웅칭호를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해주 사범학교라고 하는 것을 김종태 사범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북한 애들한테 통역당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하당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통역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복으로 돌아와서 신용복은 어떻게 하냐? 나중에 사상 전향을 해서 1988년도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서 성공회대학교의 교수로 자리를 잡고 그야말로 한국의 존경하는 사상가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 신용복이가 나중에 아주 교활하고 더러운 발언을 합니다. 자기가 전향서를 쓴 건 맞다. 그러나 자기가 사상을 바꾸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묘한 발언을 합니다. 전향서는 썼다. 그러나 전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역당에 가담한 거는 자기 양심의 명령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식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의 지시를 받은 지하당 조직에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그런 활동을 했던 통역당의 간부를 지냈던 친구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이런 신용보기를 우리는 실체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이가 함부로 까부는 것도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용보기가 그런 얘기를 톡톡 90년대에 생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기가 그런 발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계산을 하고 발언을 툭툭 던졌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신용보기는 참 희한한 친구입니다. 그랬던 신용보기, 전향을 하지도 않았던 신용보기를 90년대 한국 사회는 그것은 무슨 얼어 죽을 인문학자로 고매한 인격자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실은 저는 신용보기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자 자격으로 만났습니다. 90년대 중반 후반이라고 봅니다. 그때 밥집에서 타사 기자들 한 10몇 명하고 같이 봤는데 굉장히 얌전하고 선비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전직 간첩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 신용보기는 이미 대학가의 스타였습니다. 제가 그때 젊은 기자였던 제가 그자의 실체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를 동정하고 호의적으로 기사를 썼던 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신용보기는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 살아 있습니다. 일테면 그 친구가 쓰고 있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그 신용복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용복의 유령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살아 있습니다. 일테면 소주병의 처음처럼 아직도 잘 팔리는 소주병은 지금도 그의 서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주병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신용보기가 아직도 망령으로 한국 사회에 살아있다는 걸 실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신용보기를 문재인이가 짝사랑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간첩이라는 걸 천하에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 앞에서 그 얘기를 했냐. 평창올림픽 때 사절단으로 와 있는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을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무시무시한 국가 반역 행위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복 글씨체에 대한 문재인의 짝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못생긴 해골바가지 같은 김여정이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도 일부러 배경막을 신용복의 글씨체로 만들었습니다. 통이라고 하는 신용복의 글씨체를 묘하게 흘렸어가지고 이게 한반도 그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또 한 번 신용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나는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그 자리를 간첩질하는 도구로 삼겠다. 청와대를 간첩질하는 통로로 삼겠다는 선언을 또 한 번 한 것입니다. 김여정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신용복 글씨체로 배경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그야말로 문재인의 시커먼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간첩 잡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원훈서, 그 돌멩이, 국정원 사람들의 맹세문 같은 거를 집어넣는 원훈석을 신용복 글씨체로 도배를 했던 이 사진이야말로 정말 끔찍합니다.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신용복 글씨체로 왜 집어넣겠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지금은 이 돌멩이가 치워져 있지만 그 돌멩이를 이렇게 써놓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과 헌신이라고 썼지만 저는 다르게 읽습니다. 문재인은 그걸 놓고 좋다고 사진을 찍었을 때는 김일성과 그의 손자 김정은 그리고 북한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저는 받고 읽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신용보기를 그냥 간첩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간형 신용보기를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국민들이 짝사랑하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포장을 한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쳤다. 한국 사회는 존립 불가능한 사회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끔찍합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신영복을 짝사랑한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다는 걸 새삼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때 무거운 내용을 방송을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엄청 중요하니까 외면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송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출생 의혹 중에서도 아버지 대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1년 반 전입니다. 2년이 다 됐습니다. 지난해 초에 2월 달에 그때 제가 일하던 뉴스타운 TV는 충격적인 증언을 방송을 했더랬습니다. 그게 지난해 2월 16일입니다. 내용은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6.25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스님, 조계종 소속의 윤월 스님. 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윤월 스님이 그 당시 나이 연세가 88세였는데 속명은 서승남이라는 분입니다. 윤월 스님이 출연을 해서 무시무시한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라는 사람이 당시 북괴군 인민군 대위, 얘네들 계급장 개념으로는 상위라고 하는데 인민군 상위 계급장을 달고 낙동강 전투에 내려왔다. 참전을 했다. 그러다가 1950년 8월 29일 날 그날 수색작전을 나갔던 당신 윤월 스님하고 학도병 전우들 딱 3명이서 그 자를 생포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때 제가 했던 방송의 썸네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방송 제목이 이렇습니다. 충격 증언, 문재인 아버지, 인민군 장교 6.25 때 내가 생포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그 며칠 전인, 보다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제가 바로 이 너하라 TV 스튜디오에 나왔더랬습니다. 그때 1월 27일입니다. 뉴스타운 TV에서 발표하기 전에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여기에 나와가지고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예고 방송을 했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얘기가 이제 터집니다. 자, 그때 썸네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문재인은 부모 모두가 수상쩍은 간첩 집안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앞으로 터뜨리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 제가 너하라 TV에서 출연을 했던 거는 그래서 문재인 아버지랑 관련된 걸 까겠다고 밝힌 거는 저한테는 그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데 저한테 돌아올 불이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이 커서 그 부담을 좀 줄이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입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려고 제가 일부러 여기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 개 방송에서 동시에 문재인을 때리면 문재인이가 함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윤월 스님의 증언입니다. 문재인의 부모가 흥남 쳤을 때 메로디스 픽토리오를 타고 왔다고 하는 문재인의 증언. 이게 뭐 문재인이 쓴 자서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송에서 반복해서 떠들었는데 이게 몽땅 거짓말일 가능성이 윤월 스님의 증언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사기다고 하는 걸 윤월 스님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은 자신이 거제도 출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남 쳤을 때 내려올 집안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해서 했지만 이것도 멀쩡한 대한민국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만든 거짓말일 가능성이다. 즉 그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보태가지고 멀쩡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포장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뿐이지 내용물을 까보면 끔찍한 인간일 수 있다 하는 걸 윤월 스님의 증언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정말 가슴 철렁한 얘기입니다. 또 그자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에 바로 가가지고
이 모든 게 흥남철수를 도와준 미국의 도움 때문에 나 문재인은 존재하고 있다고 뻥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세탁합니다. 이것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다음에 미국을 향을 해서 또 한 번 속여먹은 국제적인 사기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우리의 모든 의문을 사실로 확인해 준 윤월 스님은 저는 정말 만고의 애국자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월 스님이 저랑 연결돼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멋있게 이거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묻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래도 용기 있게 이걸 치고 나온 것도 지금 생각하면 다 운명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걸 치고 나와서 문재인이가 정말로 깜빵에 들어가는 걸 봐야지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문재인은 눈을 버젓이 뜨고 엉뚱한 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기 싫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삼 밝히지만 윤월 스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월 스님은 지금부터 72년 전입니다. 6.25 당시에 국군 소속이 국군 1사단 15연대 2대대 소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정확하게 컴퓨터 같은 기억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을 생포했다는 증언은 엄청나게 사실과 부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 이유는 수십 개를 댈 수 있는데 한두 개만 깜짝 놀랄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월 스님의 증언이 나간 다음에 방송을 한 다음에 그때 문용용이를 체포하는데 같이 움직였다는 학도병 셋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월 스님 포함해서 그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김철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때 이걸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 때문에 김땡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체 이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철수가 맞습니다. 이 김철수 할아버지가 그 방송이 나간 지 딱 일주일 뒤에 윤월 스님이 있는 공주 갑사에 찾아와서 옛날 일을 회고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용용의 체포 날짜가 정확하게 8월 29일이라고 딱 못을 박아줬습니다. 이게 의미 있습니다. 당초 윤월 스님은 그 증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용용을 체포한 날짜가 8월 28일에서 30일 사이다. 28일, 29일, 30일, 3일 중에 하나라고 어썸프리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특정 날짜를 딱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철수라는 동료 학도병이 나타나서 여봐 정확하게 8월 29일이야 라고 나를 구체적으로 박아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월 스님의 증언이 혼자 환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짓말일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명한 게 더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럼 그 김철수는 어디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스튜디오에 또 못이 나올 수가 없냐라고 물어볼 분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분들 자식들이 결사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만에 하나에 스튜디오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한 번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윤월 스님의 증언이 진짜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는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윤월 스님의 증언이 맞다고 하는 걸 확인해 주는 일이 그 직후에 또 벌어졌습니다. 제2의 증언자 김인호 선생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김인호 선생이 이분입니다. 양복을 입고 근사하게 찍으신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김인호 선생은 지금은 굉장히 쇠약해지셨습니다. 아마 10년 전쯤에 찍은 사진이 이거 같은데 올해 나이로 97세입니다. 연세가 엄청 높으십니다.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서울입니다. 무슨 동이라고까지 제가 공개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6.25 때 무슨 활동을 하셨냐? 국군 CIC, 국군 방첩대의 대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저에게 영상으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마어마한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이게 문재인 아버지 문용용에 관한 비밀인데 문용용이가 풍남공산당, 그 지역 공산당의 거물이라고 하는 풍노를 하셨습니다.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똑똑하신 분이라서 공산당이 찾아와서 입당하라고 권유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끝내 그걸 거부했다라고 거짓말로 썼다. 이게 사기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게 바로 김인호 선생의 증언입니다. 문용영이 문재인 아버지는 흥남 지역 공산당의 핵심이라고 하는 폭로를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서 김인호 선생이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냐? 이분이 원래 6.25가 터지기 전에 반공운동, 북한 내에서 반신탁통치운동, 반김일성운동에 깃발을 들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흥남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러다가 국군이 흥남 지역을 수복하자마자 국군에 의해서 풀려나면서 이 정도 용감한 분은 현지 입대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방첩대가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첩부대원으로 현지 입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인호 선생의 증언은 아주 이게 엄청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방첩대원으로 현지 입대하자 맞았던 첫 번째 받았던 임무가 흥남 지역의 치안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첩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흥남 지역에 빠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흥남 지역 치안을 유지해 달라는 지시를 하나 내리고 동시에 흥남 지역 공산당의 거물인 문용영이를 체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김인호 선생도 컴퓨터 기억을 자랑합니다. 그때 방첩대 소속의 공병식 중령이라고 합니다. 김인호 선생의 증언도 대단합니다. 이 공병식 중령은 지금 기록엔 별로 나오진 않지만 그때 김창룡과 함께 방첩대의 핵심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의 아버지가 흥남 쳤을 때 배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 문재인의 얘기는 모조리 거짓말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전에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경북 연천등에서 잡혔던 사람이 어떻게 풀려나서 북한으로 가서 다시 흥남 쳤을 때 배를 타고 내려오는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인 건 물론이고 거꾸로 김일성 치하의 북한 지역에서 지역공산당의 핵심 인물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김인호 선생이 증언을 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용영이는 인민군 상위로 내려오기 전에 흥남 지역 공산당의 거물이었고 아주 악질이었다고 하는 걸 김인호 선생의 증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를 이은 빨갱이 집안이 맞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자서전에 했던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는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기적처럼 이게 느껴지는 게 윤월 스님의 증언하고 김인호 선생의 증언이 앞뒤가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즉 방첩부대 공병식 중령은 김인호 선생에게 흥남 지역 치안 유지를 당부하면서 그때 시농업과장 문용영이라는 악질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용영이가 그때 곡물 배급본을 지고서 너무 악랄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원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자를 잡아들이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김인호 선생이 그때 이 방첩부대원들과 함께 문용영의 행방을 계속 찾고 있다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문용영이가 인민군 계급장을 달고 이미 낙동강 전투, 경북 영천 전투에 2개월 전에 내려갔다. 그랬으니까 흥남 지역에는 그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수색 끝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월 스님이 경북 영천 전투에서 생포한 문용영이는 그 이전에 흥남 지역 공산당원으로 이미 국군에 의해서 체포용으로 내려졌던 아주 흉악한 악질이라는 걸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월 스님의 기적 자체가 증언이다. 하지만 이게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걸 뒷받침해준 김인호 선생의 증언은 또 한 번의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윤월 스님과 김인호 선생의 증언을 두 개의 칼을 삼아서 문재인을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김인호 선생은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초에 그분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앞에
앉아 계신 게 김인호 선생이고 굉장히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다음에 서 있는 사람 왼쪽이 접니다. 오른쪽 두 분은 제가 얼굴을 가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거의 1년 전에 윤월 스님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문재인 시절의 대표적인 의문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문재인 집안의 출생 의혹을 깐 괘씸죄를 물어서 아마도 좌익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퇴임 직후에 윤월 스님 의문사가 일어나기 전후에 뉴스타운 TV, 유튜브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지금도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수호 TV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 방송에서는 윤월 스님 의문사 문제만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이자가 정말 흉악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할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문재인의 출생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기구, 조사위원회가 저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저 혼자 떠듭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문재인 자신이 나와야 됩니다. 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신 조우성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자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이가 과연 그럴 만큼 용기가 있을까? 이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별도의 조사위원회에서는 윤월 스님의 의문사 문제도 다뤄야 된다고 하는 제언을 이 방송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윤월 스님 의문사 문제를 다루는 방송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의 우정이 강원도의 추위 속에서 더욱 굳건해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근데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별 뉴스 메이커가 되고 있지 않는데 그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일 뉴스 메이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동영상이 또 짤로 만들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들어져 있나요? 네. 박수를 치고 박수 치는 거는 고개를 권양숙 여사. 껐덕껐덕. 네, 옆에 권양숙 여사는 네 지금 네 어우. 문재인 대통령 이게 손 모양이 잘 전 나와야 대통령이 되는데. 있고, 우리 얼굴을 치워야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소리는 안 나와요. 이게 아마 가수 강산혜 씨가 노래 부르는 예. 그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서. 장면일 거예요.
그 연어 노래죠, 연어. 거꾸로 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네. 강물을 거슬러. 네. 장혜찬 평론가의 노래를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 자, 큐. 방금 강산에 잠깐 왔다 간 거 아닌가요? 이거 너목보 같다, 너목보. 네. 예, 저렇게 권양숙 여사는 이제 박수를 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가운데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있었다 그러는데.